지금 주리앙이라는 석고상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줄리아노 디 메디치, 이 조각상에서 머리만 석고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1400년대 이 메디치 가문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잡았을 뿐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교황청까지 넘보고 실제로 2명의 교황까지 탄생합니다. 레오 10세 교황과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당을 지으며 성당을 꾸미는 조각과 그림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후원하는 일을 대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직 숭고한 사명감으로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서양 미술 사학자 E.H. 곰브리치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메디치 가문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것은 메디치 가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피렌체의 평범한 부자였던 메디치가는 금융업을 하면서 갑자기 떼돈을 벌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금융업이지 돈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뜯어내는 소위 고리대금업자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직업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고리대금업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 방법으로 예술, 후원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업종으로 더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가문도 있었습니다. 스크로베니 가문도 역시 엄청난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짓고 예술을 후원하는데 그들이 후원하는 예술 작품에는 꼭 자신이나 가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화가 지오토에게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배당이 오른쪽에 있는 성직자의 어깨에 올려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모 마리아에게 바친다는 내용이고 왼쪽에 무릎을 꿇고 예배당을 바치는 자가 바로 엔리코 스트로베니 자신입니다. 한마디로 그림 속에 자신이 한 일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생색을 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꼭 티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자도 사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눈물겨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고리대금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정반대로입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예술을 후원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마케팅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술을 가까이 하면 폼난다. 예술을 후원하면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엘레강스한 인텔이라는 소문이 난다. 그렇게 되면 왕과 귀족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심지어 교황까지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에 초대받아 교류하기만 하면 사업에도 정치 권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하다 말썽이 생겨도 쟤는 나도 이번에 돈 많이 썼어 하며 봐준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게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분명 아트 마케팅입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유럽에 가는 것은 그들의 아트 마케팅 흔적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메디치나 스크로베니 집안이 아니었으면 르네상스가 이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럽의 영광도 지금처럼 빛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트 마케팅은 일종의 사회적 기부이고 선행입니다. 신기하게도 똑똑한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기부 그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 내는 것은 아까워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사회적 기부에는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루이비통도 오래되고 한물 같다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 주로 찾기 때문에 젊은 층을 공략하는 참신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사람이 일본의 만화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2003년 무라카미 라인을 발표하면서 루이비통을 찾는 연령층은 대폭 낮아지고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루이비통은 좋았지만 무라카미 역시 세계적인 스타 작가로 변했습니다. 크라운 혜태 제과에서는 국악과 서예를 지원하고 견생전이라는 공공미술 전시 행사를 벌써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송추에 100만 평의 복합문화예술타운 아트밸리를 만들어서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혜태 윤영달 회장님은 직원들 수백 명과 함께 직접 프랑스까지 날아가서 사물놀이판을 벌릴 정도로 예술에 빠져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혜태 회장님은 작가들과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지난해 저와 김태수 작가와 식사하면서 하신 말의 요약입니다. 이제 조각의 한류바람이 불 때가 됐다. 한국 조각의 세계화. 이것은 크라운 혜태 제과의 최종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생전을 위한 작업으로 다 통하는 거야. 그리고 전생전을 안 하면 나는 이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힘 잘하는 데까지 전생전을 발전시켜서 이게 뭐 세계로 뻗어나가게끔 하겠다. 견생전으로 세계를 지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원래 금년에 이태리에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세상에 혼자 멍청하게 하루 종일 망치질만 하는 망치맨이 흥국생명이라는 보험회사를 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약속. 흥국생명, 흥국화재. 흔히 보험은 암이니 치매니 듣기 불편한 말만 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미지를 망치질하는 시꺼먼 일꾼 하나 세우더니 보험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 이 해머링맨이 이동 설치 심의를 받을 때 일입니다. 작품 뒤쪽에 시민들 휴식 공간을 만든다는 핑계로 해머링맨을 도로 쪽으로 4, 5m 더 이동하는 위치 변경 심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것을 심의하는 서울시 심의원이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이것은 흥국생명이 비싼 외국 작품을 설치해서 아트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도로 쪽으로 더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군소리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아름답다고 설치한 해머링맨은 근로자도 흥국생명도 아름다워졌고 작가 조나단까지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같이 좋아야 진짜 좋은 일입니다. 혼자만 좋은 일은 축하는 해주지만 속으로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돈 장사, 고리대금업을 하면서도 피렌체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2명의 교황까지 탄생시킨 메디치가의 그 근본적인 힘은 모두가 좋고 또 존경받는 아트 마케팅의 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